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자 엔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녹화 시간이 오후 3시 5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중인 점을 꼭 먼저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본 브리핑에 앞서서 머니코드가 뭐 엔캠의 공매도 세력의 앞잡이 아니냐, 왜 이렇게 엔캠을 부정하냐, 뭐 이런 댓글이나 연락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저도 사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좀 좋겠네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매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립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뭐 시세몰이라든지 수급몰이라든지, 사실 뭐 이제 채널 10,000명 넘었는데 무슨 수급을 몰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지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드리고 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만 인지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많은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 구독도 눌리고 좋아요도 눌리다 보니까 또 채널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위로 위주로 많이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죠.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 빠진 종목을 현실을 인지시켜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마냥 위로만 해드리는 건 전문가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답을 못 들으셨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수익만을 위해서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엔캠이 아니더라도, 물려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수익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엔캠 우려사항들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 호재가 점점 더 많아지려고 하는 이제 변화를 갖는 그 변곡점에 온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 다시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새롭게 작성한 엔캠 투자 전략서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본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꼭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지난 엔캠 투자 전략서 제가 이렇게 이쁘고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드렸었죠. 5월 30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드렸었는데 5월 30일 날 시세가 2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엔캠이 18만 8천 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이 5월 30일자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여기까지 빠져있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25만 원 손절할까 말씀을 드렸고, 20만 원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못 지키셨다 하시는 분들은 현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투자 전략서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투자 전략서 업데이트본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NCAM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PDF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PDF 후면에, PDF 가장 뒤에 보시면 최근에 저희 머니코드에서 주력 종목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기대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300에서 350%까지 목표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받아보시라는 뜻에서 함께 담아드렸으니까 300% 정도 목표로 보고 있는 이 제약 히든주, 몰빵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몰빵은 안 돼요. 뭐 엔캠의 비중을 한 1-20%만 덜어서 교체를 하시든 남아있는 현금으로 매수를 하시든 어찌됐건 간에 엔캠 손실을 일부라도 복구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종목을 하나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엔캠 투자 전략서 그래도 제가 3시간 4시간 걸쳐서 정성스럽게 작성한 자료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되겠죠? 신청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2차전지 섹터 정비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세가 바뀌고 또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변화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한참 이렇게 치솟을 때 여러분들이 쫓아 사고 뭐 몇백만 원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완전 날아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포스코홀딩스 미래가치에 평가하는 기준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스코홀딩스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리튬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톤당 60만 위안까지 하던 게 지금 10만 위안도 안 되잖아요. 작살이 났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50만 위안, 60만 위안 가지고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에 대한 미래가치를 땡겨서 계산을 해보니 몇백만 원이다.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최소 6분의 1, 7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당연히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급을 드리는 시점마다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엔캠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하락이 나타났고 지금부터는 또 어떤 것들을 반영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미 지나온 길이잖아요. 이미 지나온 길은 이때 당시에 뭔가 이슈가 있었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슈와 내용들을 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반영해 나갈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손절을 했네 안 했네 그건 일단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풀 정주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주식을 분석할 때 마찬가지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 관점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센티먼트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수급에 대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지금 전혀 붙고 있지 않아요.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자,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잘 켜주고 있습니다만 엔캠의 수급을 놓고 보시면 그렇게 의미 있는 수급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버렸어요. 오히려 개인들만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중간중간에 별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수급이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캠은 수급이 전혀 붙고 있지 않다. 당장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셀 메이커 쪽으로 우선적으로 매수를 퍼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오늘자 기준으로 삼성 SDI와 LG 엔솔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장들이 시세를 이끌어주면은 그 밑에 중후방 기업들이라든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 그러면 그 밑에 소부장 종목들이 잘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얘네인 것 뿐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는 수급이 안 붙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대장들로 셀메이커 중심으로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긍정적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적인 측면. 제가 지난 5월 30일자로 작성을 해드렸던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헤드앤숄더 패턴은요, 고점을 더 여러 가지 못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하락 추세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격증에도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 이론으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우리가 33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죠. 33의 반대는 3000입니다. 그 다음에 30, 3병, 3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사케다 오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사케다 오법.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일본 에도 시대의 혼마 무네히사 선생님께서 만들었다. 혼마 무네히사 선생님께서 에도 시대의 쌀과 곡물을 이러한 기법들과 차트를 창시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기록하면서 매매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1818년생이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유래가 깊은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장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적인 패턴과 지표다. 이렇게 일단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헤드앤숄더 패턴에 이어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이탈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대세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이렇게 또 대세 하락으로 향할 때는요,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때는 이런 식으로 구름대, 양운을 띠면서 올라오는데 이 양운을 이탈하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길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을 보이려고 할 때 이렇게 음운, 이게 저항대거든요. 저항 매물대입니다. 음운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엔캠은 기술적 관점에서 매물대가 두꺼운 위치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장의 추세를 공격적으로 위로 꺾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못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대금으로 돌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대금이 발생하려면 어마어마한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 이슈도 없이 갑자기 장대양봉 대량거래대금이 발생할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장대양봉과 대량거래대금이 발생하려면 무엇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과 모멘텀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꼽아드렸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신기술에 대한 이슈입니다. 최근에 청라신도시의 벤츠 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신기술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게 또 테마로 형성이 됐었는데, 자, 이로 인해서 뭐 전고체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전해액이 고체가 되는 것이고 또 전해액의 일부 소재라든지 품질을 레벨업 시켜서 화재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신기술이 언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해질의 내재화 이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해액이 만들어지려면 전해질과 첨가제와 용매가 섞여서 전해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해질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IRA의 후속 법안인 이 FEOC에서도 2년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전해질을 중국산 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년 정도는 유예시켜줄게. 그 2년 안에 이 전해질이라는 것을 내재화를 꼭 해라라는 식으로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전해액은 양극재 다음으로 원가 비중이 높은 대략적으로 18에서 19% 차지하고 있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4대 소재가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입니다. 양극재가 대략적으로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해액이 18에서 19%까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소재를 지금 엔캠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고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서 또 품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유통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셀기업들 인근에 셀기업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공장과 거리가 멀지 않은 그런 위치에 현지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을 납품을 할 때도 그냥 뭐 얻다가 이렇게 통에 실어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전용 용기가 있어요. 캐니스터라는 전용 용기가 있는데 왜 캐니스터가 필요하냐? 온도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 품질 이런 모든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력은 어쨌든 엔캠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 현재도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증설에 대한 전망치도 제가 이전 엔캠 투자 전략서에서 다 보여드렸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정말 압도적인 캐파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진한 색깔의 요 막대 그래프 있죠? 요게 바로 엔캠이에요. 그리고 요 작은 게 동아기업과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얘네들에 비해서 엔캠에 대한 생산 능력 캐파가 압도적으로 크죠. 이렇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5월달 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독보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생산 능력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일단은 그동안에 뭐 신규 수주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현재도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신규 증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크게 줄이는 것도 없고 더 늘리는 것도 없어요. 삼성 SDI가 최근에 증설을 더 공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LG나 SK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하려고 했던 투자를 잠깐 보류시키거나 킵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러고 있는데 삼성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중심으로 증설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신규 캐파 확대 계획이나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뭔가의 이벤트가 발생된다면 엔캠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삼성 SDI의 전액 밸류체인 중에서 엔캠도 거래처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LG 엔솔 중심으로 장기 이평선 추세가 전환이 됐고요. 주요 매물대까지 모두 다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음운은 이 구름대, 파란색 구름대 음운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돌파가 가능했고 장기 이평선 224일선이나 241선도 오늘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만에 장기 추세를 돌파한 오늘인데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라고 봐요. 메이저들의 수급도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자금을 받아내려면 수급을 좀 받아내려면 어느 정도 시가총액의 몸집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 우려가 좀 있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5.3%대 지금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장기 이평선의 위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대가 두터운 위치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 안에서 대략적으로 17에서 18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을 좀 그리다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에서 수급이 이탈되면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끌어올리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행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G 엔솔 중심으로 장기 이평선이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들과 장기 이평 돌파와 추세 전환 그리고 K 배터리에 대한 시선 주목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테슬라도 최근에 자동차 화재가 이슈화되고 있죠. 2, 3일에 한 번꼴로 지금 불난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도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열심히 준비해 왔잖아요. 중국에 배터리 팩 공장도 있고. 근데 결국에 한계를 느낀 듯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터리를 생산할 때 이 배터리의 성능을 전체적으로 좌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정이 뭐냐면 전극 공정이에요. 근데 이 테슬라가 배터리를 생산할 때 전극 공정을 외주에 맡기고
바뀌고 있어요. 좀 됐거든요. 결국에 성능을 좋은 배터리를 뽑아내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전극 공정을 외주화한다라는 것은 배터리를 뽑아내는 데에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 거죠. 자, 그러면 해당 물량들은 당연히 K 배터리의 몫이겠죠.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한국 배터리를 극찬을 했고요. 한국과 계속해서 동맹을 이어갈 것이라고 또 강조를 했었고요. 전 세계 전기차 EV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EV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가장 큰 게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50%를 차지하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합쳤을 때 50%가 차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전기차 판매 대수로 수량으로만 놓고 보면 많이 팔지만 조만한 차들 있죠. 그 막 2인승 차 같은 거 조만한 거 그런 거는 배터리 용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시장은 어디다?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 50%가 미국 시장인데 그 미국 현지 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배터리 중에 또 50% 이상을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생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한국 배터리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LG 엔솔 중심으로 대장주들의 분위기와 수급을 좀 리드를 해준다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게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가 테슬라 다음 순위예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고 또 현대차의 신용 등급 또한 최근에 매우 좋은 데이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완성차 브랜드 인지도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벤츠도 화재 나니까는 벤츠에 대한 인지도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성차 브랜드 그 자체,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사의 인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차는 너무 좋은 차야. 한국 차에 또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 이거는 해외 시장에서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 다음 달에 미국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됐죠. 그러면은 파이낸스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도 좀 덜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명분도 되겠죠. 자,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미국 대선입니다. 이게 누가 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선 앞두고서 11월 초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8월도 다 갔으니까 9월, 10월 이 중요한 2개월 동안에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오면은 2차 전지나 신재생이 좀 빠질 거고 이러한 변동성 혹은 트럼프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신재생이나 2차 전지 변동성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트럼프가 되면은 IRA를 폐지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했잖아요. IRA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IRA를 폐지하게 되면요. IRA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계약이 맺어진 그런 법안이에요. 법안. 이 법을 다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다 동의를 해야 될 뿐더러 그래서 그냥 트럼프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폐지를 해버리면 미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 일자리 계속 만들어내고 보조금을 좀 줄일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에 계속해서 기여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깊은 뜻을 한번 공부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좋은 법안에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는 국가가 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폐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다음으로 미국 시장 중심으로 전해액에 대한 사업만 놓고 보면 엔캠의 전해액에 대한 사업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일단 엔캠이 압도적이고요. 지금부터 엔캠이 다시 한번 30만 원대로 진입을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엔캠이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던 시세는요. 앞으로 엔캠은 이만큼의 캐파를 만듭니다. 전 세계 4위 전해액 기업인데 1위에서 3위는 다 중국 기업이라서 결국에 미국 현지에 들어가는 건 엔캠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러한 좋은 내용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캠에 대한 좋은 내용은 이미 여기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업황 자체가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면치 못해서 같이 빠진 거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자고 미리 손절을 좀 하고 나중에 재매수를 다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좀 똑바로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장기적인 이평선이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너무나 거대한 저항이 기술적으로 지금 코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저항에 두드려 맞고서 장기 이평도 밀려버린다면 조금 추가적인 하락도 우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2차 전지 섹터가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오고 있고 또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횡보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30만 원대로 다시 들어가려면 지금부터는 단순한 호기심, 상상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숫자로. 이거는요. 주가의 기본 원리예요. 과거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다 그랬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랬어요.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걸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 공교롭게도 이걸 설명을 드릴 때마다 그 영상의 조회수가 안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제품의 도입기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캐즘이 2번 정도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는 뭡니까? 여기 2차 캐즘을 맞이하고 있죠. 여기가 1차 캐즘. 1차 캐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해당 제품이 시장 점유율이나 침투율이 한 5% 내외일 때 1차 캐즘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는 못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 중후반대, 그럼 뭐 한 17에서 19% 사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2차 캐즘 국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캐즘을 벗어나면 성숙기로 넘어가요. 근데 성숙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앞전에는 뭘로 움직이냐면 성장성과 성장률, 이렇게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성숙기부터는 뭐에 초점을 둬서 움직이느냐? 숫자에 의존을 합니다. 단순 가치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실적이 얼마큼 나오느냐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은 2차 캐즘이 지나면 성숙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가치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숫자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엔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성장성에 대한 포커스, 이거는 성장주의 프레임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가치주의 프레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때 엔캠과 지금의 엔캠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성장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싹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엔캠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의 이벤트 있죠. 앞에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요 세 가지 이벤트, 이것들이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엔캠은 현재 시점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18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당장 엄청 큰 상승이라든지 그렇다고 뭐 또 큰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요 사이에서 무난한 등락을 보일 것 같다. 물론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 더 위로 튀거나 조금 더 밑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기준 가격들은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좋은 것도 많이 해주고 싶고 또 삶의 여유, 경제적 여유를 갖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목표이자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시적으로만 보면, 시야를 좀 좁게 보면 엔캠만 보면서 잘되라 바랄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그 본질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산을 불리는 데다가 초점을 꼭 두셔라. 자, 어쨌든 2차 전지는 셀메이커 먼저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서 삼성 SDI를 적극적으로 저도 추천을 많이 해드려왔어요. 더불어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에 막 9% 10%씩 급등이 뻥뻥 나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가오는 이벤트를 앞두고서 꾸준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엔캠은 지금 당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한 명절 때까지는 18에서 22만 원 사이의 등락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까지 최소 이러한 제약주들 지금 이미 불을 뿜고 있기 때문에 명절 전후까지 뭐 70에서 100% 정도까지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런 히든 종목이 있어요. 이미 제가 지금 언급드리고서 벌써 30%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에서부터도 70에서 1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또 상승이 가능한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을 홀딱 다 팔고 이걸 사라 이게 아니라 하다못해 비중 10% 정도만 옮겨 타더라도 엔캠으로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것만큼 손실이 어느 정도 복구는 가능하겠죠. 이런 플랜까지는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그 히든 종목이 보세요. 지금 수급이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이 저항선만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큰 시세가 기대가 된다. 지금 여기 양봉 하나 더 껴있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업데이트 안 했는데 10월달에 FDA 일정이 있습니다. FDA 신청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검은 선을 돌파하면은 이미 사실 돌파는 했어요. 살짝 돌파했습니다. 걸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붙어주면 추가적인 폭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엔캠을 일부라도 좀 만회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엔캠 투자 전략서 업데이트를 한 그 자료와 그 뒷부분에 이 히든 종목까지 무료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엔캠 주주님들만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선물이니까 꼭 받아가시고,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삼성 SDI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급드렸던 가격이 33만 2천 원. 사실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31, 2만 원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공식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33만 2천 원에 언급을 드렸는데 벌써 오늘 35만 8천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타나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가 얇아지는 구간에 지금 왔습니다. 그나마 얇아지는 구간. 자, 그래서 삼성 SDI 중심으로 또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엔캠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큰 금액들을 배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액은 상관이 없지만
너무 높은 가격에 매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들고 있다고 무조건 마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만 원 후반 30만 원대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유는 할 거는 하되 일부 물량을 조금씩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복구하면 복구한 만큼 또 엔캠을 덜어내고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강조드렸던 것처럼 엔캠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종목은 많고 시간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한 종목에만 그냥 묵혀놓는 거는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같이 소진시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인 거고 엔캠 오늘자 기준으로 업데이트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 업데이트할 내용을 여러분들께 제가 PDF 자료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5월달, 6월달에 만들어서 보내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엔캠 주주님이시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서둘러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